7월 4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의 개통 시기가 당초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늦춰졌습니다. 인천시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주민 반발을 우려해 그동안 쉬쉬해 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안산에 이어 연수, 안양, 고양에서도 기초의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원 구성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강남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운행 중 고장으로 툭하면 멈춰서는 일이 잦습니다. 내구 연한이 다 된 낡은 버스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인데 출퇴근 승객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무더위가 한창인 요즘 에어컨을 켜놓고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영업하는 가게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개문 냉방을 하게 되면 문을 닫아둘 때보다 전력 소모량이 서너 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5살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사회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관광도시 강화군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가족 테마 리조트가 개장했습니다. 곤돌라와 전망대, 산책로를 갖췄는데 2020년까지 스키장과 콘도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수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천판 일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의 개통 시기가 당초 알려졌던 2026년이 아닌 2029년으로 3년 늦춰졌다는 소식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 기간이 연기된 것을 파악하고서도 이런 사실을 그동안 공개하지 않다가 최근 이런 사실을 확인해줬다 이런 내용인데요. 노선 변경과 정거장 신설 등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남아있어서 개통 시기는 2029년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의 착공 시점도 따라서 2020년에서 2020년으로 2년간 늦어질 것 같고 개통 시기는 2026년에서 2029년으로 늦춰졌다 이렇게 밝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일면 그리고 경기판 일면 종합면 기사 동시에 보시겠습니다. 어제 안산시 의회가 원 구성을 놓고 여야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경기판 일면 보시면요, 안산시 의회에 이어 안양시 의회와 고양시 의회도 크게 여야가 맞서고 있는데요. 안양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결국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면서 파행을 빚었고요. 고양시 의회는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반기 의장단은 물론이고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독식하자 야당인 자유한국당 그리고 정의당이 전대미문에 폭거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인천판 일면 보시겠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역시 어제 임시회를 열어서 의장단을 선출했는데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선출됐습니다.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는 3곳인데 오늘 임시회를 열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 협치나 합의 이런 과정이 무시되면서 어제 열렸던 임시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이 퇴장한 채 민주당 소속 의원 7명만 참석한 가운데 의장과 부의장을 뽑았다. 그리고 오늘 예정돼 있는 이 서구의회에서도 자칫 연수구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인천판 일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강남을 잇는 광역버스 M6405번 광역버스 노선이 있는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운행 도중 도로상에서 가다가 멈춰서는 그런 고장 사례가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초부터 7월 3일까지 여러 차례 도로 가운데서 운행 중 멈추는 고장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자체 집계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고발한 이 고장 횟수만 한 달 사이에 6차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고속도로상에서 갑작스럽게 멈춘 고장 사고도 5번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M버스는 23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모두가 이 내구 연한 9년이 다 돼가는 낡은 버스인 것으로 그렇게 지목이 되고 있다는 내용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각 가게마다 문을 열어놓은 채 냉방 장치를 가동하는 이른바 개문 냉방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아직은 이 전력에 여유가 있다 이런 이유로 단속보다는 계도 활동만 하고 있어서 일선 가게의 개문 난방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자원부가 지난 12년부터 이 개문 냉방 행위를 단속해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자체가 1차로 경고장을 내고 2차로 적발되면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 전력 공급이 충분해지면서 전력 예비율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단속 대신 계도만 하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단속 실적도 미흡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전력 소모량이 평소보다 문을 닫고 냉방 장치를 가동했을 때보다 3배 내지 4배 이상 많이 소모된다고 하니까요. 엄청난 사회적 낭비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이어서 8면 경기 메트로면입니다. 연수미 성남시장은 이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두고 있는 성남 시내 모든 가구에 오는 9월부터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이런 내용의 협의 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아동수당 100% 지급 내용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 공약 사업 중 하나입니다. 결국 성남시는 이 선별적 복지 형태가 아닌 복지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하지만 이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 그리고 사회적인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끝으로 13면 인천 사람들면 보시겠습니다. 관광도시 강화군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가족 테마 리조트가 개장했다는 소식입니다.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에 조성된 이 리조트는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2개 라인 각각 1.8km 길이에 달하는 루지를 비롯해서 관광 곤돌라 그리고 회전 전망대, 푸드코트, 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는 강화도내 첫 번째 가족 테마 리조트라고 하는데요. 이번 개장은 1단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2020년까지는 스키장과 콘도도 이 공간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명실상부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 가족 테마 리조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있군요. 인천일보 주요 기사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달 1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 1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는지 또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 주실 분 모셨습니다. 인천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김용구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발효됐는데요. 이 도입 배경을 우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1997년도 이제 IMF 위기가 오면서 정부에서 이제 공공근로나 이제 자활 등 이런 정부 재정 지원에 의한 이제 일자리가 이제 확대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1999년도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법이 이제 제정이 되는데 이 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빈곤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를 봤는데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이제 빈곤은 이제 국가가 이렇게 보살피고 또 그 재정 이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국가의 책무를 좀 이제 규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000년 들어서 이제 사회 서비스가 이제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그 사회적으로는 필요한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록 영리성이 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일반 기업들은 이제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비영리 단체가 그런 부분들을 참가해서 많은 성과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돌봄, 보육, 간병, 뭐 청소 이런 업종들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영속성이 없고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데 영속성이 좀 없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유럽의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법을 이제 논의가 되고 이런 법을 이제
그 운영을 하게 되면서 참고를 해서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됐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현재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이제 11주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이 사회 서비스 제공 모델로서 유럽의 사례를 우리나라가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 사회적 기업이란 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는 이 노동 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이들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국내에 도입된 11년 된 사회적 기업 성과는 어떻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자, 2017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인증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인증한 사회적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한 1,877개소. 그다음에 이제 인증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인증을 준비하는 것을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한 1,193개소, 총 3,070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총 고용일 한 4만 한 1,000명 정도를 보고 이 중에서 취약계층 고용 인원이 한 2만 5천 정도 되고 전체의 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 범주를 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령자가 약 한 57%로 가장 많고요. 예. 이어서 이제 장애인이 24%, 그다음에 저소득자가 한 1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 기업이 이제 그 양적 성장과 함께 취약계층, 특히 이제 고령자 중심의 일자리 정책으로서는 일단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군요. 예, 예. 자, 그렇다면 범위를 좀 좁혀서요. 인천 지역의 사회적 기업 활동의 성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2007년도에 이제 그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도입 당시 보면 인천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 한 3개 정도. 불과 3개밖에 없었습니까? 네. 그러다가 지금 11년이 흐른 올 5월 기준으로 보면 한 160, 한 5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제 2016년 말 기준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의 총 매출액 보면 약 1,000억 정도가 넘고요. 인천시 지역 총 생산의 한 0.1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의 총 고용, 전체 이제 근로자 고용을 보면 2,300명 정도로 인천시 전체 종사자 수의 한 0.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미미하지만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 도입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올해로 11년 차를 맞았는데 현재 노정되고 있는 이 사회적 기업의 한계, 문제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일단 이제 성과는 보셨고요. 한계를 좀 보시면 아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첫 번째가 고령자 중심의 그 일자리 지원 제도를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 뭐 요즘에 이제 심각한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장기 실업자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고용 효과는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두 번째로 이제 사회적 기업은 원래 이게 사회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실행하게 돼 있는데 이 사회 서비스 수혜 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일자리 제공량이 가장 낮은 사회 서비스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한계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이 영업 이익이 나는 그 기업이 2015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면 25% 정도로 저조하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10개 사회적 기업 중에 한 2곳 정도밖에 영업 이익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 예.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네 번째로 보시면 평균 근로자 수가 2010년에는 한 27명 정도였는데 2015년도에는 23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이 소기업화가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 점들이 한계 또 우려되는 지점이군요.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급선무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우선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정의가 이 정의에 대한 논란들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좁게 해석할 수도 있고 넓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라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이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제 11년 정도 됐으니까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좁은 범위로 해석해서 주로 이게 일자리 창출에 맞춰진 측면이 꽤 많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사회적 기업은 그 취약계층의 타겟으로 하는 일자리 정책이라고 이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 사회적인 문제, 뭐 환경적인 문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제적인 수단을 이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04년도에 했던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비영리 단체가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이렇긴 하지만 이게 한계성이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영속성이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높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국회에 한 2년 정도 계류되고 있는데,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빨리 이렇게 시급히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경제 육성법하고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그런 법인가요? 기존에 이제 사회적 기업 말고 이제 자활기업, 그 다음에 마을기업, 네. 그다음 협동조합, 이런 것을 전부 묶어서 하나의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이런 조직체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기본법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으로 재탄생이 돼야 사회적 기업도 더 활성화가 되고 촉진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 11주년. 지금까지 인천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김용구 센터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생생정보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인천 29도, 수원, 평택, 용인 30도, 의정부 31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자외선지수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중부 앞바다 초속 3에서 9m, 물결은 최대 1m로 일겠고, 서해중부 먼바다 초속 8에서 13m로 불며 물결은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 그리고 멋진 실수를 하라. 실수는 자산이다. 다니엘 핑크. 이상 생생정보 알려뷰였습니다. 지금까지 7월 4일 수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뉴스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